예, 안녕하세요. 3부 리프레이밍 한국영화 사회를 맡은 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 김승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숨가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포럼이 세 섹션이나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 시간에 끝내드려야 다음 두 타임도 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한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3부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AR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영상 기술과 그에 대한 대응 혹은 협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그럼 먼저 3부에 참여해 주실 강윤성 감독님, 그리고 손승현 대표님, 김익상 프로듀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먼저 손승현 대표님의 웨스트월드에 가서 그 웨스트월드에서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영상들을 보는데 욕심이 나서 강윤성 감독님께서 작업하고 계신 영상들, 그리고 손승현 대표님께서 실험하고 계신 영상들을 좀 부탁드렸더니 거의 PPT 발표 수준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치열한 토론보다는 Q&A를 중심으로 한 이제 좀 소개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2부에서 질문하지 못하셨던 AI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면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범죄도시 1편 그리고 카지노 파인 같은 시리즈물을 연출해 주신 강윤성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윤성입니다. 예. 예, 그 VFX 전문 제작사 웨스트월드 대표 손승현 대표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의 또 드라마의 시각 효과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운영도 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시각 효과 감독으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영화 프로듀서이시자 서울대학교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김익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효과 쪽 전문가는 아닌데 한국 영화에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됐던 아주 초창기에 시각효과를 사용한 영화를 많이 제작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김익상 프로듀서님하고 그 손승현 대표님은 그 테마록이라고 하는 1998년도 영화 때부터 이미 그 현장을 지키셨고 영화를 만드셨었는데요. 그럼 먼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30년간의 그 한국 영화 제작과 산업에서의 어떤 변곡의 지점들 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변곡의 지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적 글로벌 융합의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이죠. 그 AI 도입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처음 참여하게 된 게 테마라는 작품인데 그때는 사실 왜 현장에서 저렇게 줌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를 안 쓰고 필름을 사용하고 저렇게 어렵게 찍을까? 한 컷 찍는데 왜 저러고 있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실제 후반 작업을 담당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찍으면 되게 편하게 잘 컷이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안 찍을지? 근데 이런 궁금함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그런 촬영할 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그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어요. 사실 현장을 갔을 때도 저희 시각효과 팀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스텝이 저희가 되게 현장에 가서도 참여하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제일 큰 변화는 디지털로 카메라를 바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당시에도 디지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한 그 장비 그리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장에 쓸 수 있는 장비인지 내 작품에 쓸 수 없어 뭐 이런 시기에서 아마 되게 혼란스러웠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은 되게 편하지만 그때는 디지털이 더 어려웠었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도 고가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필름을 계속 촬영을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디지털로 변하면서 조금 더 상상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아마 한국 영화에서 다양한 장르, 다양성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서도 AI라는 또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 아니면 파트너가 생겼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아닐 건지 지금 되게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이 기술을 가지고 제가 좀 영화에 드라마에 잘 쓸 수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알아가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조금 경험했던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플리메스의 디지털의 그 전환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또 이번이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여기 손승현 대표님하고 영화를 시작할 당시에 한국 영화에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네요. 제가 영화 만들기 전에는 은행나무 침대라는 작품하고 구미호 정도가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영화였고, 손승현 대표님 그리고 지금 덱스터 대표로 계시는 강종익 대표님이랑 같이 협신해 가지고 테마록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실사 영화에서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작품이었고, 사운드 면에서도 정글 스토리는 미국에서 일부 작업을 했지만 테마록 그 영화는 한국에서 그 이규석 실장님이 전체적인 믹싱 작업을 해서 사운드하고 컴퓨터 그래픽 면에서는 가장 좀 전문적으로 했던 영화고, 그러니까 그때가 디지털 사운드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그때는 비주얼 에펙트라는 말도 잘 안 썼을 때거든요. 굳이 따지면 한국 영화 포스터에 비주얼 에펙트 슈퍼바이저라고 처음 크레딧이 올라간 게 당시 강종익 대표님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계기는 이제 디지털이 도입되면서부터인데, 디지털 프로덕션이 도입되는 거는 어떠한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한국 영화 현장에 몰고 와서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부터 영화를 했던 사람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 AI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 그 유태경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영화 제작 공정에서 여러 단계에 이제 뭐 실험적으로 혹은 뭐 제한적으로 AI가 이제 시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게임 업계에서는 뭐 시나리오 단계나 아이디어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개봉하게 될 그 강윤성 감독님의 중간계라고 하는 작품, 아직 여러분들은 예고편만 보셨을지도 모르고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 프리비즈를 AI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계는 작년 11월쯤에 제가 파인 초뜨기들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을 때 KT에서 제안을 해서 AI 영화로 기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5월 정도에 촬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후반 작업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개봉은 10월 15일에 CGV에서 단독으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중간계 프리프로덕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AI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영역인지를 체크하면서 했던 영상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고요. 저희의 영화 컨셉은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를 하고, 그 배우 외에 크리처가 등장을 하는데, 그 크리처를 전통적인 CG 방식이 아닌 AI로 제작을 해보자 이고, 저희가 크리처가 한 19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인 CG 방식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AI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과 비용을 줄여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었고,
초기 프리 프로덕션에서 안 된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촬영하면서도 조금씩 계속 AI가 발전을 해서 촬영하면서 가능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프리 프로덕션, 아니 포스트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나왔던 결과물이 불과 한두 달이 지났는데 뭐 최근에 나온 나노바나나나 뭐 이런 툴로 다시 돌리게 되니까 훨씬 더 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 속도가 저희가 프리를 시작했던 뭐 2월, 3월 때의 AI와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9월 달의 AI는 또 그 격차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정말 이 AI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속도가 엄청 빠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올해 초에 그 AI로 크리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감독님께서 한 5가지 정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사천왕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여기 사천왕이 되게 여러 종류의 사천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되게 짧은 영상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사천왕들을 다 붙여 버렸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그래서 아닙니다. 예, 예. 같이 보면서 제가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할게요. 네, 예. 여기 넘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천왕이 그 영화 내용에 등장해서 만들어본 프리뷰 영상인데, 네 이렇게 초반에 움직이는 건데 저희가 속도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희가 지금 파이널로 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속도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편집상에서 속도 조절로 동작의 자연성을 좀 맞추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먼지 이펙트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AI로 생성을 한 건데 이건 다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디까지가 되나를 좀 테스트해본 영상들이고 그 사천왕이 절에 있는 사천왕이고 그 목각 재질로 했었을 때 어떤 퀄리티가 나올까.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 보여질 때 4K 정도 영상으로 해서 어디까지 나올까를 좀 테스트해 본 거고요. 다음 거 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촉수괴물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염라대왕이 변한 촉수괴물인데 그 도심이랑 어떻게 섞일까를 좀 테스트해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소스는 실제 소스에다 불을 어떻게 쏘고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테스트해 본 거고 이 영상들을 전부 다 한 3월, 2월쯤에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 이런 파티클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테스트가 있었었고요. 다음 걸로 볼까요? 예, 다음은 해치 영상입니다. 예, 광화문에 있는 해치가 움직이면서 가롯을 뽑고 뭐 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어디까지가 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둘이 이제 싸우는 장면. 네, 보여주죠. 네, 이 다음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크리처는 아니고 타이거에 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승사자를 저희가 12지신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동물 얼굴 외형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퀄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본 거고요. 이게 그 AI가 그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데 이 극장 화면에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해서 계속 이런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 편집도 되고 개봉이 이제 바로 다음 달로 정해진 상황이어서 지금도 사실 AI로 만들었던 일부 컷들이 퀄리티가 안 좋아서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AI만으로는 솔직히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와서 거기다 CG 덧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지나 뭐 파티클 같은 걸 더 씌우고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이질감이 있어서 DI에서 색을 누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좀 진짜 같아 보이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염라대왕 보고. 염라대왕 보고. 네, 제가 편집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영상인데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통아저씨인데요. 저희가 통아저씨를 염라대왕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어디까지 구현되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3월달에 테스트니까 실제 얼굴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뭐 여러모로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통아저씨는 실제 저희가 그냥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고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세상에 떠도는 영혼들을 정리하는 거지. 아니 뭐야? 여기가 어디야? 저 사람들 뭐야? 우린 다 죽은 거야. 이제 끝이야. 그가 올 거야. 네, 뭐 어찌 됐던 AI는 CG 같은 도구일 뿐이고요. 결국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보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AI를 썼는지 뭐 CG를 썼는지 그거는 이제 관객 입장에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몰입감 있는 이야기인가의 기준에서 AI 퀄리티가 그 몰입감을 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준이 CG든 AI든 관객은 그런 거 관여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 기준치를 깨지 않는 선상까지 퀄리티를 좀 올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순수한 AI만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CG 덧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도 아직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네, 지금도 저 핸드폰에 계속 업데이트된 컷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컷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저기 AI 작업자들조차도 최근에 나온 나노바나나를 써보니까 훨씬 더 좋은데 모든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다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 이 중간계가 개봉이 되면은 딱 그 개봉되는 시점에 가장 최신의 AI 기술인 거는 확신할 겁니다. 물론 가장 최신에 나온 걸로 해서 전부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 최신으로 상업적으로 볼 수 있는 AI 영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고편보다 또 업그레이드된 영상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예고편에 나온 것도 많이 부족해서 계속 예고편도 이제 막 갈고 있고 하는 중이어서 거의 뭐 라이브 방송 하듯이 CG를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AI나 이런 작업하시는 그 분들이 제일 결정해야 될 게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추고 최종 아웃풋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 손 대표님도 그런 부분 작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에서 1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봤어요. 만들고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작업자들은 업무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더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 저희도 만들어 놓고 좀 뿌듯했는데 보니까 초반에 만들었던 엄마가 뒤에 가면 더 이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저희도 몰랐는데 같은 소프트웨어를 썼는데도 프로그램을 썼는데도 그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의도치 않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거는 똑같은 동일 인물이 15분 동안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는 같은 사람인데 정교하게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엄마가 점점 이뻐지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런 오류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
또 짧은 예고편이었지만 이제 예고편을 보면서 이제 크리처, 뭐 SF, 뭐 액션, 뭐 블록버스터,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스펙터클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시각 효과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기도 하고 또 아마 고민하는 지점이시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어떤 장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는 또 포토리얼한 이미지를 또 추구하시겠지만 또 어떨 때는 포토리얼한 것보다 좀 픽처레스크한 느낌이 장르적인 이미지를 좀 더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떠올리기에는 사천왕은 아무래도 나무 질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 픽처레스크한 느낌이 조금 나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어떤 그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 입장 같은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감독님으로서 또 슈퍼바이저로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장르가 어떻든 그다음에 표현 방식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보는 관객이 그 이야기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입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그 삼자적인 눈으로 저게 어떻다, 조명이 어떻다, 모델링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 영화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몰입감이 방해되지 않는 선상까지는 퀄리티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의도된 것처럼 관객이 이렇게 훅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 범주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끔 계속 이야기가 끌고 간다면은 저는 뭐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공간은 이제 중간계라고 사후 세계 가기 전에 공간을 구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저승 세계를 묘사할 때 보여지는 색감,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것들을 조금 톤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DI 팀에서 뭐 이 색 저색 뭐 바꿔보면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좀 더 새로운 걸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슈퍼바이저로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 어려운 너무 곤란한 질문인가요? 일단 그 회사의 생각 입장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관객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시각 효과 한 거를 모르게 하는 게 저희 제일 큰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르 작품은 이미 이제 VFX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관객들이 보는 작품도 있지만 한국에서 하는 모든 작품들은 이제 시각 효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단지 그거를 이제 누가 언급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다 모르고 보시는 건데 저는 이번에 우리 좀비딸의 그 애용이가 사실은 저희가 만든 고양이 VFX 만든 고양이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미 홍보 자체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애용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는 얘기를 아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크리처를 잘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작품에 도움이 됐다는 걸 또 알리고 싶거나 또 작업자들은 그걸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사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대부분은 웨스트월드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저희가 그런 언급을 되게 많이 안 해요. 특히 넷플릭스 쇼도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볼 때는 언급을 못하지만 그 이후에도 못한 이유는 누군가는 그걸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그 작품에 이건 이렇게 만들었대 하게 되면 이제 몰입감을 혹시 그런 부분이 해칠까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은 그 모든 게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위해서 저희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어떤 면으로 도움될지 우리가 뭔가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웨스트월드는 작업자가 뭔가 작업할 때 도움을 주는 방향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작업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앞에 사운드 하셨던 분들도 영상 하셨던 분들도
잘만 그 티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알아는 줬으면 좋겠는 그 양가적인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작업에 대해서 또 제작자의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저보다는 이제 감독님하고 슈퍼바이저 대표님 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는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만 하고 두 분한테 좀 많이 좀 발언 기회가 돌아가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원가 절감 효율성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면서도 그 효과를 볼 것이냐에 사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퀄리티는 놓치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전이나 30년 전이나 뭐 또는 지금이나 오로지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갈수록 그런 아까 보여주신 그 중간계 정도의 퀄리티를 예전의 방식으로 했다면은 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좀 낮은 제작비로 그 정도 퀄리티를 뽑아낸다는 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사고방식이 굳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창의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AI나 기타 디지털 혁신 도구들은 비유를 하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파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삽이라는 거를 발명해서 이제 저희가 삽으로 땅을 파고 쇠망치로 집을 졌다면은 지금 AI는 거의 포크레인급으로 일을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영상 제작자들의 의무는 막대기나 삽으로 땅을 파던 시대에서 포크레인이 발명됐으니까 어떻게 포크레인을 잘 활용하느냐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보면서 어떻게 포크레인을 싸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이쪽만 이제 관심을 두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포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손승현 대표님께 한번 그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웨스트월드에서 그 AI 작업을 위한 이제 R&D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몇 가지 그 종류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PPT 함께 보시면서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가 되게 핫하면서 회사에 있는 저희 아티스트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대체될까? 이런 고민. 그래서 회사에서 또 R&D는 해야 되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회사가 뭔가 지금 AI를 통해서 우리를 뭘 바꿀까? 그 고민도 하겠죠.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사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럼 우리 VFX 쪽도 비슷한 AI가 더 잘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지? 이제 그런 고민도 저도 많이 이제 갖게 됐고요. 그 혼란 시기에 적어도 그래도 AI라는 걸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에서 소규모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제일 먼저 본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부서가 컨셉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희 회사의 컨셉 아티스트가 많아서 어떤 경쟁 PT 할 때 어떤 작품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컨셉 많이 이제 들고 와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일을 많이 수주한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려하시는 분이 컨셉실 그리고 프리비주얼 팀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오늘도 보면 대부분 다 그쪽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 실에서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컨셉실에서 더 잘 쓸 수 있는 도구인 거가 확실해졌고 그들이 과거에는 한 장의 키 비주얼 스트레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 이미지를 토대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감독님들 연출자 분들의 어떤 생각을 표현해주는 일에 뭔가 더 많이 했다면 스스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간다는 거가 다들 놀라웠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파트의 작업자들한테도 이런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 회사는 그걸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260명이 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400명이 필요한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이 콘텐츠 만드는 환경이 뭐냐면 너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작품이 원래 계획대로 가지만 조금 더 좋게 관객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뭘 만든다.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일이 발생하죠. 좋은 면에서는 디테일을 위해서 서로 더 많이 자기 걸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죠, 아티스트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이 AI를 통해서 적어도 지금 400명의 일이 들어오는 거를 200명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아까처럼 워라밸을 혹은 본인을 위해서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를 통해서 창의적인 활동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도구로서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내부적으로 진행해 본 게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의 이제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참여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되기 전 그리고 공개된 후에도 그걸 마음대로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단절된 네트워크가 단절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툴들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본 작업할 때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컴픽 UI라는 그런 뭐랄까 툴을 내부에 좀 더 이식시켜서 저희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그쪽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 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막 R&D를 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보고 이거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가려놨습니다. 원래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작품 중에 대부분 60% 정도는 되게 쉬운 일들일 거예요. 저희가 VFX 참여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느 정도 이제 어렵지만 한 10%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티스트들은 그 60% 쉬운 일에 되게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해요. 또 다른 반복 수정을 하고 회사 내부에서 반복 작업도 하지만 새로운 수정 감독님이 원하는 수정이 왔을 때 또 반복 그리고 현장에서 생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부터 이 작품에 인몰브하고 마지막 끝까지 결국은 한 작품을 3년 정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작품을 참여할 때는 맨 후반에 있다 보니까 앞단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후반 해결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작업자들이 되게 심한 거죠. 왜 작업하면서 이런 거죠. 아니 눈 오는 날 찍었으면 되는 거를 왜 눈을 넣어야 되는 거야? 작업하면서 그런 궁금함이 있죠. 왜 나는 계속 이 나무에도 눈을 넣어야 되고 나는 호랑이를 만들고 싶은데 왜 자꾸 눈을 넣어야지? 근데 그 눈을 넣는 작업도 그 작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작업자는 늘 이제 마음은 좀씩 아파가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좀 더 AI 툴을 이용해서 작업자가 좀 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서 이런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뭔가 더 어려운 걸 만드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이제 저희가 검증을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글로벌 OTT가 기준을 하는 4K의 UHD를 정말 대응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 있는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4K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블루업 기능도 다 있지만 실제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할비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작업자가 그냥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 회사에는 DI 파트가 있어서 컬러 코렉터 그러니까 DI 전문 컬러리스트가 이걸 보고 실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했던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가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검증 단계가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15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봤더니 이건 극장에서는 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또 그분이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시는 것 중에 또 우리가 고려할 만한 거는 현재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AI 정도 수준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 컷이 AI를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반칙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컬러가 유실된 컷이 온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아직 표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마스킹이죠. 우리가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은 변화를 시키지만 나머지는 원본을 그냥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런 마스킹을 해서 최대한 원본을 재사용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악마가 이사 왔다의 한 장면인데요. 저도 사실 이 담당 슈퍼바이저한테 이걸 왜 이렇게 찍었니? 현장에서 눈 좀 세팅하고 찍었어야지. 왜 이랬니?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눈을 세팅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눈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항상 이 작품의 해결사인 시각효과 부서에서 그러면 이 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 인물에 겹치는 부분을 다 이제 마스킹 처리하고 눈을 또 얹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컷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 컷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다행히 나무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위에 눈을 넣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에 또 카메라가 움직이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티스트는 항상 힘들어요. 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면 저도 그 작업을 했었던 작업자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가 현장을 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찍어주냐? 내가 가겠다. 제발 좀. 그래서 예전에는 후반 작업팀은 찍어준 걸 가지고 작업하는 거고 현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 이렇게 찍지?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시각효과 감독의 시초인데,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이게 원본이고요. 실제 이제 왼쪽이 실제 작업을 한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매트 팀이 매트 페인팅을 하고 합성팀이 합성을 하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후에 AI가 정말 이게 뭔가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AI로 단독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 실제 결과물이 나오고 극장에 나왔던 그 결과물과 정말 과연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AI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오른쪽이고요. 그냥 한 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합성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식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는 그 훈련을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밖에 할 수 없고 원본을 쓰는 거죠. 하거나 필요하면 학습을 시킬 데이터를 실제로 찍어서 와서 써요. 왜냐하면 웹상에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 뭐냐면 자동으로 AI가 뭘 해주진 않아요. 대신 아티스트가 좀 편하게 뭔가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 일상적인 눈이 왔을 때 이 풍경을 계속 학습을 시키면 AI가 지붕 위에 이거 뭐죠? 아까 봤던 어닝 위에 눈의 이미지와 고드름의 이미지를 이제 얘가 알고 그쪽에 브러쉬가 가면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바닥도 내리는 쌓이는 정도도 조절할 수 있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작업자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고요. 이 장면은 이제 좀비딸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실제로 이게 눈이 왔지만 감독이 원하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AI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 위에 결국은 아무리 학습 트레이닝을 시켜도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고 미세한 차이, 그리고 우리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실제로 작업자들이 했던 작업이고요. 오른쪽은 결국은 이제 그 비슷하게 만든 작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훈련을 많이 시켜도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R&D 하고 있는 부분이 요즘 쇼폼이 되게 많이 유행이고, 쇼폼은 제작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뭔가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동물 촬영에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해요. 동물은 실제로 촬영하기 너무 어렵고, 그리고 무한 반복 찍고, 그런 과정에서 동물들은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AI를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없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정도로 퀄리티가 나와서, 그리고 또 인터랙션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되게 많이 R&D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만든 쇼폼에 이 친구들이 등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하면, 사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매한 디렉션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를 왜 후반에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를 못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눈을 되게 천천히 떴는데 편집하다가 눈을 빨리 떠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지? 이건데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은 뭐 눈을 만들어서 깜빡이고 근데 막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AI한테 시켰더니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올 수는 없어서 저희 이제 아티스트가 본인들이 그 비슷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VFX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떤 난이도 높은데 AI를 통해서 하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제로 찍은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딱 뜨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감독님과 이런 작업자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씬이, 어떤 장면이 더 이 영화에 어울릴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진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만 드리면, 아마 그 동물이나 환경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큰 제약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초상권이나 저작권 같은 게 크게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인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예전에 슈퍼맨 같은,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슈퍼맨 같은 거에 보면 슈퍼맨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AI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죽은 배우들이 다시 캐릭터화돼서 영화 속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학습하여 마치 새로운 뭐랄까 메타 휴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은 무엇인지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용과 효율성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게 배우들하고 출연료 협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앞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당연히 더 출연료를 높여서 협상을 하겠지만, 앞에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도 배우들은 절대 출연료를 깎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AI라든가 메타 휴먼이 나오면서 혹시 배우들 말고 그냥 AI를 활용해서 하면은 출연료의 이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래도 그 초상권이라는 문제가 있고, AI 배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배우만큼 지명도라든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그건 먼 얘기다라고 느꼈는데요. 아직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K-팝 디몬 헌터스를 보면서 한 가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K-팝 디몬 헌터스의 진우라는 캐릭터는 완전히 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톱스타 못지않은 애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연기 측면에서도 인간 배우 못지않은 어떤 창조된 배우가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마칠 건데요. 중간계에는 10월 15일 날 개봉을 하고요. 감독님은 마케팅 쪽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자면은, 저도 거기 어소시에이트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거든요, 기획자로.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많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인간 데이터 얘기 나와서 강윤성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이제 디에이징 작업도 AI로 이제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나 아이리시맨 같은 데서 시도가 되고, 카지노에서도 최민식 배우의 디에이징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카지노에서는 어떻게 최민식 배우의 디에이징 작업을 했었는지, 지금이라면 아마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에서도 초기에 카지노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2022년이었었는데, 그때도 AI 기술로 해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디에이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작은 화면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현이 됐지만은 큰 화면에서는 구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기라는 거는 그 정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사물이 가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 AI 기술이 접목이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좀 사용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많은 거를 다 수작업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에이징 기술은 지금의 AI 기술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AI 기술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기라는 거는 손이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사물이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얼굴이 뭐 정면만 바라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손승현 대표님께는 질문에 올라온 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AI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에 한 앵글에 2명 이상의 인물이 함께 나오도록 생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고, 특히 그 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액팅을 주고받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아까 해치랑 그 촉수괴물 싸우는 그런 장면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액션 크리처물 같은 경우에 더욱 이제 그런 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해결점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그 참새 영상이 아마 그런 거였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렸는데 그럼 다시 한번 그걸 갈까요? 그럼 그 참새로? 참새를 저희가 R&D 했던 이유는 참새는 군집이 일어나서 한 번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쉽지 않은 거죠. 프롬프트를 쳐가지고 누구 A 참새는 절로 날아가고 B는 절로 나가, 이게 너무 어렵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려면 그냥 작업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막 이렇게 내부까지 나왔는데 더 그런 군중신이 되게, 물론 대규모 군중신 오히려 쉽지만 특정하게 6개, 7개 나올 땐 쉽지 않았던 거라고 기억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보편화됐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되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참새 같은 경우도 그럼 AI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참새 사진을 넣어서 참새를 3D화 만들고 그 3D 데이터, 물론 그게 디테일하지 않지만 얘를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기와 지붕 위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참새 A, B를 위치를 놓고 다시 생성을 해봐.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무작위로 본인이 만들었던 것보다 사람이 개입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다가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면 구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AI 툴을 어떻게 우리가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3D를 잘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걔를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레이어를 배치하고 다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데로 또 가고, 결과적으로는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개입해서 계속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아까 했던 동시에 혹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한국 영화의 미래를 그래도 좀 같이 그려주신 세 분의 감독님과 프로듀서님 그리고 그 슈퍼바이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